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총석이 동지, 나는 총석이 동지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6돌세 즈음하여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협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중국 인민이 총석이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돌수를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3 2024년 9월 15일 평양. 당의 은정 속에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서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일요일의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위민 혼신의 자업은 풍치수리한 대동강반에 훌륭히 꾸려진 어릉나 인민유원지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릉나 인민유원지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편지서 속에 릉나 물놀이장과 릉나 유의장 등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릉나도 지구의 종합적인 명칭을 가진 이름을 달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나 유원지 명칭에서 인민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노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 보아도 이 릉나 인민유원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의장의 1구역에 있는 저 립지율동영화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3년 9월 14일 몸소 찾아주신 영화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게시판에는 화실별로 상영하게 될 제목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영화관이 섰을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영화관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자면 매 관람실들 앞에 영화관판을 게시해 놓아야 한다고, 영화 제목을 소개해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볼 영화 제목들을 다 알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립체 율동 영화관이 일도섬으로써 유원지에서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올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타심한 사랑이 비껴있는 유원지의 곳곳에서 우리 인민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손님들이 유원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오늘 아예 할 것 없이 찾는 것이 바로 전자오락관입니다. 새로 건설된 우리 오락관도 찾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 다양한 오락들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 오락관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선물이라고, 운영을 정상화하고 봉사자들이 책임성을 높여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기 오락관 벽체에는 창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락 설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다가 오락관에는 창문들이 필요 없다고, 자연 채광이 오락을 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정말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오락관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뜨거운 은총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 어릉나인민 유원지에서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리용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어기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속에 단촌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군민 건설자들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을 떨치며 맡은 대상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물길굴 건설에 참가한 단위들에서는 건설물의 질 제거를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내세우고 공정별에 따르는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맡은 물길굴 공사 과제를 앞당겨 끝낸 사회안전성교단의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이 우수한 경험을 적극 공유하면서 새 대상 건설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길굴 공사를 먼저 끝내게 된 데는 이 보록 처리 속도이자 이 확장 속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권한기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 기술 혁신과 이 설비 망가동 만보를 보장해서 보록 처리 실적을 1.5배 이상 높인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촌 발전소 1단계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결속하려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토쟁에 의해서 공사 실적은 날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역에 달려나간 속도전 청년 돌격대의 청년 건설자들이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큰물 피해 지역에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별천지를 떠올릴 비상한 요리에 넘쳐있는 청년 건설자들의 앙양된 기세로 해서 공사는 일정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기본 질이니까 질. 그래서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설 때도 기계압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청년 돌격대의 지휘관들은 설계 요구에 맞게 시공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건설 장비들의 보장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한편 선전선동 공세를 들이대서 온 공사장이 당 결정 관철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용청년 정신으로 지방진흥의 새로운 표준 본보기를 창조해가려는 청년 건설자들의 왕성한 혈기와 과감한 공세는 그대로 위훈 창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직군 피해복구 전구에 달려나간 함경북도 당원연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살림집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대에서는 설계상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중기계들과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해서 공사 실적을 매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예술선전대원들과 량강도당열의 일군 가족경제선동대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라선시의 지괴 강연 강사들도 강연 선전과 경제선동 활동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김종숙군 쿤물 피해 복구에 떨쳐 나선 라선시 당원연대의 대원들을 위훈 창조위로 적극 밀어주었습니다. 공사 정도를 마다해서 울려 퍼지는 이들의 참신한 강연 선전은 인민의 새보금자리를 일떠세우기 위해 혁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 있는 건설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의 여러 단위들에서 거리와 일터를 로금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만발한 공원 속의 도시로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원림 녹화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잔디연구소에서 원림 녹화 조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 품종의 잔디를 육종해서 많은 단위들에 널리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관상효과가 좋은 여러 가지 새 품종의 잔디를 육종하는데 많은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금잔디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생활력이 강하며 관리품도 좋게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잔디 육종에 기본 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응된 생활력이 강하고 병견들성이 높은 금잔디를 개량해서 관상적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여러 종의 새품종 잔디를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고 많은 단위들에 널리 퍼치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화초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화초를 사철 수요에 따라 생산 보장할 수 있게 화초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초사업소에서는 미래고리와 천리말고리를 비롯해서 화초를 보장할 하대 수만도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미 있던 온실 면적으로서는 이 화초의 수요를 보장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온실의 4배나 되는 그런 온실을 이번에 사업소에서는 화초 생산에 이용되는 설비들의 자동화 수준을 높여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지난해에 비해서 화초 생산 능력을 훨씬 올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20여 종의 화초들을 원만히 생산해서 구역의 원림 조성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심은 나무는 3만 그루가 넘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건물 주변에 감나무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 정문 주변과 사무총사, 편의 건물 주변에는 비술나무와 붉은 추리나무, 자작나무를 비롯한 채색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원림 경관을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공장에서는 또한 공장 구내에 측백나무와 곰종알 나무들로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줄장미, 둑나무와 포도나무를 비롯한 동물식물들을 심어서 군우를 조성하여 종업원들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올 때마다 그죠? 마치 딱 공원에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나 안 되는데 공장이 그저 항상 맑고 깨끗하고 그저 정서가 넘치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제일이구나 하는 거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합니다. 평양물자관리소에서는 과일나무와 꽃나무 등 20여 종의 나무와 수십 개의 화분들을 제한된 공간에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관상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소가 고층 살림집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맞게 해비 침률이 잦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을 단위의 실종에 맞게 해서 구루 바꿈을 해마다 진행하는데 식물들의 영양 관리도 기술적으로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좋은 휴식 환경을 마련해주고 일터에 대한 애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개막된 전국 정보와 성과전람회 2024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람회에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기계상태 감시 및 고장진단 체계를 출품하였습니다. 28비난론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기가공업 부문에 이 체계를 도입한 경험에 토대하여 체계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이동통신망에 의해서 편지물을 보고할 수 있는 망다미체 열람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 전람회를 통해서 참가한 단위들이 성과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우리 편지물들을 더 높은 질로 더 이렇게 선명하게 더 빨리 보여줄 수 있게 프로그램들로. 지난 시기 정보화 실현에서 앞장선 중앙과 지방의 수백 개 단위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형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정보과학기술 성과들이 수많이 출품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는 사람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도 아니고 큰 공적을 세워 온 나라에 소문이 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일하지만 인간의 생에 대해서, 그 생의 보람과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덕성 황해북도 특파기자가 현지에서 그를 취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팍은 원료기지 사업소에서 올해 5월에 처음 심어서 재배에 성공한 단고구마 밭인데 전국적으로 작황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 당작물이 이제 1도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들의 주요 당원료로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당작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작물 재배를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은파군 원료기지 사업소 광명작업반 반장 박종철 동지입니다. 올해 나이는 59살. 그는 3년 전에 불치의 병에 걸려 대수술을 받은 몸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병이 더 악화돼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은파군 당위원회 일꾼들로부터 박종철 반장 동지를 꼭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자는 취재에 앞서서 그에게 병색이 짙은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 담아도 되겠는지 량해부터 먼저 구했습니다. 반장 동지는 기자의 취재에 응하며 작업반이 가꾼 단고구마 밭을 텔레비전으로 내보내면 다른 농장들과도 당작물 재배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반장 동지에게 밭에 나와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반장 동지는 자기 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 목적과 지향만 강렬하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도 자기는 원료기지 사업소의 지배인이었는데 22년 동안 지배인을 하면서 하나의 미결권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실리 있는 당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중에 일도설 군안의 공장들의 당 원료를 꽝꽝 포장해야겠는데 자기가 이대로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병마보다도 더욱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원료기지 사업소의 지배인을 그만두고 산하에 있는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당작물 재배에서 꼭 성공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기자는 작업반원들도 만나 취재했습니다. 반장 동지와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한 작업반원은 그가 지배인으로 22년, 작업반장으로 7개월을 일해오는데 요 몇 달 동안은 더욱 더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하면서 생의 1분 1초를 더욱 아껴가며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장 일밖에 모릅니다. 인력심이 너무 많고. 올 여름에 극심한 가물과 고온이 들이닥쳐 단고구마 싹들이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장 동진 때 없이 몰려드는 동통을 참아가며 밭에서 수십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반원들은 반장 동지의 정성과 헌신이 깃들어 있는 단고구마들이 이제는 알알이 여물었다고 하면서 당 함량이 높은 이 작물이 일단 성공하면 당 원료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취재를 이어갈수록 기자는 박종철 동지가 불편한 몸으로 왜 그리도 바삐 일하고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작물 재배를 위해서 그리도 고심해야 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박종철 동지가 늘 품에 놓고 다니는 계획수첩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1년 후만이 아니라 3년, 4년 후에 방대한 계획들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에게 남은 생의 기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박종철 동지가 자기 생을 깡그리 바친 이 땅에서 그 자신은 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은종속에 일떠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 자기가 키운 당작물이 원료로 보장되고 국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에 그는 마음속에 품어온 하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웠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강렬한 지향과 정신이
오늘까지 그의 생을 이어주고 있는 지지점으로 됐습니다. 이 땅에는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크도 만들어내고 강철 폭포도 쏟아내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자그마한 지방견에서 당작물 생산을 위해 자기 생을 깡그리 바치는 또 한 명의 애국 국민을 보았습니다. 박정철 동지가 수십 년간 오르내린 높고 험한 산길들, 아픔을 참아가며 애지중지 키운 매 포기들마다에 그의 녹색이 뚫어있고 또 그의 박정철 반장 동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의 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의 시작은 같이 뗐지만 어떤 생은 그 순간순간이 보람과 가치로 해서 더욱 가볍게 빛나고 어떤 생은 평범한 생으로 됩니다. 또한 그 생이 너무도 순결하고 헌신적이고 아름다워서 무사람들에게 때로는 뜨거운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겨운 모습으로 안겨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생을 이 땅을 위해서 깡그리 바치고도 그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지어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병색 짙은 그 얼굴로 오늘도 일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박정철 동지의 심정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기 고향과 후대들 앞에 사심없이 모든 것을 바쳐가는 그의 애국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자는 무연한 원료밭의 오솔길들을 무심히 밟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한 인간의 생의 넋이 거덩치고 그의 소중한 향토에 그의 소중한 양심이 땀방울로 순배인 고향의 대지 위에서 애국의 값진 열매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고귀한 덕, 애국으로 빛나는 삶, 그것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조국과 후대들의 기억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18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 영토 강점을 12개월 안에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동북구두수를 포함한 강점된 팔레스티나 영토에서의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련한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특별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의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른 자기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대통령부가 18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수천 대의 휴대용 무선 호출기가 동시적으로 폭발하여 많은 사상자가 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부는 이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긴장 격화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대통령부는 국제 공동체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군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주에서 19일 무더기 비가 내려 콧물이 발생했습니다. 콧물로 강물이 불어나 곤물과 도로들이 침수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됐으며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의 북부 지역에서는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지역에서는 큰 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마자리에서도 며칠 동안 지속된 무더기 비로 큰 물이 났습니다. 큰 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이 침수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무더기 비가 한 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강수위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조건에서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슬로벤스코에서도 17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두나이 강의 제방이 터지어 수도의 일부 지역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온화한 지역에서는 큰 물로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도로들이 파괴되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고문 구멍에서 플라즈마가 분출하는 현상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문 구멍은 맞닿는 모든 우주 잔해물들을 빨아들이는데 이때 그 속에서 가열된 플라즈마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분출 현상은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서 총 분출 길이는 2300만 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기록된 분출 현상들보다 700만 광년이나 더 긴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 현상이 고문 구멍의 당김 세기에 대한 종전의 인식을 능가하고 이것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물탕크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펌프입니다. 독특하게 설계된 이 펌프는 매우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며 높이가 0.5 내지 1m 정도 되는 물탕크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전지로 동력을 보장하는 이 펌프로는 시간당 15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원격 조종의 방법으로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이 기계는 크게 저장통과 작업날 여러 개의 수감 장치들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된 이 잔디 깎는 기계는 한 번 충전해서 1시간 동안에 약 2000평방미터인 면적의 잔디를 깎을 수 있으며 작업 시간은 최고 2시간 15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계에 설치된 초음파 수감부에 의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멈춰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시작된 장마가 어제 끝났는데 올해 장마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 그 기간은 68일간으로서 평년보다 26일, 지난해보다는 3일간 길었고 이곳은 1960년 이후 가장 긴 장마 기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많은 지역에서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들이 관측되면서 고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 데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일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것은 장마철 기간 강수량은 지난해와 같았지만 다른 지역들보다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된 곳입니다. 자강도를 비롯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손마와 운산, 성운, 대간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선 장마철 기간에 평균 강수량을 훨씬 넘는 매우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장마는 그 기간이 길고 또 여기에 심한 무더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 강수가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운 줄기에 들어와서 기온도 내려가고 내리는 비량도 적지만은 앞으로도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 용량을 자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어제보다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바닷가를 위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선선하겠고 특히 북부 지역에서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5도 낮아지는 좋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에선 농작물들이 좋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